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시간입니다. 자,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누가 총선의 승리자가 될까요?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 여론고수와 함께 총선 승리자가 누가 될지 예측을 한번 해보시죠. 자,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더 많은 격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저널리즘 분석 전문대 기자 홍영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저는 배추도사 배정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과연 어느 정도 위력적일까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한 조사기관의 대선 후보 호감도 조사 1위 이재명이 아니고 한동훈입니다. 네.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조사죠. 예. 20일에서 21일 이틀 동안. 자체 조사입니다. 아닙니다. 자체 조사 아니고 예. 고성국 TV에서 의뢰를 했죠.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근데 어쨌든 이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적합한지를 1대1 대결을 했죠. 양자대.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장관이 1위를 한 거는 한동훈 장관 인기가 올라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 지금까지 한 19개월, 20개월 가까이 차기 대선 여론조사가 많은 조사회사에서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그건 모두 다 다자 대결이었어요. 다자 대결이라고 하는 거는 여당에서 뭐 4명, 야당에서 4명 예비 후보군을 불러주든지 아니면은 뭐 주관식으로 받든지 해갖고 다자 대결로 이게 쭉 불러준 다음에 이제 누가 대통령감으로 가장 좋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이거는 다자 대결도 가상 대결이지만 양자 대결이야말로 진짜 가상 대결이죠.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로 한동훈 전 장관이 후보가 될 경우, 대선 후보가 될 경우, 그리고 민주당 후보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경우, 그래서 양자가 대선에서 맞붙었을 경우 누구를 찍겠느냐 내지는 뭐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지금까지 다자 대결은 사실은 허수 대결이에요. 허수 대결이죠. 왜 그러냐? 대선에서 여당 5명, 여당 5명에서 10명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예. 그거는 뭐 불가능하지만은 뭐 그런 식으로 가상을 해서 조사를 한 거죠. 지금까지는. 왜 그러느냐? 사실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처럼 이제 가상 대결, 양자 대결로만 하면 뭐 여당에서는 오세훈, 홍준표, 원희룡 뭐 이런 분들이 서운해할 거고, 야당에서는 뭐 이낙연, 김동연 뭐 이런 분들이 또 서운해할 거고.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모두를 다 양자 대결로 붙여놓는다 그러면 설문지가 너무 길어지죠. 엄청나게 길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양자 대결로 하니까 이게 여야의 구도가 이제 드러났다. 거기서 한동훈 45%, 이재명 41%, 4%포인트 차이. 다 만약에 이번 조사의 특징이죠. 네. 호감도에서는 더 차이가 났는데, 제일 궁금한 것은 그동안 그래도 차이가 좁혀지긴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이 차기 대선 후보로 물어보면 앞서는 결과들이 많았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지르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 배경 뭘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양자 대결이라고 하는 구도 싸움으로 물어본 게 이제 영향이 크고.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세부적으로 뭐 지역 연령 뭐 이렇게 쭉 한번 쭉 봤어요. 보니까 지금까지 뭐 여권이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뭐 좀 밀린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판세가 밀리는 거 아니냐, 특히 총선을 겨냥해서. 근데 한동훈 전 장관의 경우에는 특히 서울에서 50대 31로 앞서요. 근데 인천 경기에서는 40대 41로 또 뒤져요. 이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서울에서 승부가 많이 갈리지 않았느냐, 생각보다 많이 갈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20대 30대는 비슷해요, 양쪽이. 그리고 40대는 또 뭐 예상대로 이재명 대표 쪽이 더 높죠.
60, 70대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한동훈 후보가 더 높죠. 후보가 아니라 전 장관이. 예. 근데 이 조사에서 좀 기존하고 좀 다른 게 50대에서 44대 44로 동률이에요. 오! 50대에서. 같네요. 예. 그래서 지금 50대는 40대와 함께, 진보 성향이 강했던 걸로 지금까지는 이제 조사가 됐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물어보면 50대는 부정평가가 더 높은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조사가 과연 그러면은 뭐 아주 정확하냐? 뭐 그거는 또 다른 조사가 없기 때문에 비교는 잘 안 되지만 일단은 그렇게 나왔다. 그리고 보수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한동훈, 진보에서는 압도적으로 이재명인 건 똑같고 예. 중도에서 보면 41대 40. 거의 비슷하다. 이제 50대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50대잖아요. 예. 지금 이제 갓 50 된 나이죠. 73년생이니까. 예. 그래서 약간 뭐 동질감, 동료의식 뭐 이런 것들도 한육천사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 게 있고 또 중도도 사실은 야당에서는 한나땡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한동훈이 나오면 땡큐다. 뭐 도저히 그 윤석열 아바타기 때문에 중도 확장이 안 될 거다라고 했는데 41대 40이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뭐 총선도 그렇고 이제 다음 대선도 그렇고 한동훈 입장이나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해볼 만하다. 중도에서도 뭐 이제 그런 이제 세부 결과죠. 이번 조사가. 아니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외연 확장성도 없고 중도 확장성도 없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땡큐다. 한나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한나땡이 아니라 공포의 핵폭탄.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해서 벌벌벌 떨게 되는 대상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그 친명계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은 네. 한나땡이 아니라 잘못하면 우리가 쓰나미 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죠. 그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뭐 정청래 의원 및 뭐 이제 일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난 대선에서도 상당히 여러 번 윤나땡을 얘기했어요. 예. 윤석열 나오면 땡큐다. 근데 땡큐가 아니라 사실은 뭐 결과적으로 졌으니까 일종의 입방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겠죠. 네. 그렇게 봐야겠죠. 예. 근데 지금의 구도는 이게 지금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60년대생, 이제 한동훈 전 장관은 70년대생. 네. 그래서 이제 저도 70년대생입니다. 세대 교체의 의미가 일단은 있고, 예. 일단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약간 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인 게 검사 대 피고인의 대결 구도다. 검사 대 피고인.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검사라는 게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보단 낫잖아요. 예. 뭐 범죄 혐의자보단 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는 이제 야당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구도가 될 수도 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물론 대선에 대한 지지율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총선하고 과연 직결이 되느냐, 이건 예. 또 다른 문제긴 해요. komis사님 여기서 궁금한 게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결로 봤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한동훈 대 이재명의 대결 구도로 바뀌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미 그렇게 구도가 바뀌었죠. 이미 그렇게 구도가 바뀌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이번에 처음 양자 대결이 대권 양자 대결 조사가 나왔지만, 예. 조만간 1월 1일 신년조사에 뭐 방송 3사 및 뭐 많은 이제 언론사들이 갤럽요? 갤럽? 한국 갤럽도 신년 발표가 되겠죠. 안 한다는 것 같은데? 안 한다고 합니까? 갤럽 자체 조사는 1월 2주까지 안 해요. 1월 2주까지 안 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속보를 전해주셨습니다. 저기 언론사들이 이제 조사회사랑 같이 하는 예. 그런 조사들인데 방송사 뭐 이렇게 하는데 대략 한 7, 8군데가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대부분의 할 수밖에 없겠네요. 조사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 양자 대결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번 결과가 똑같을지 아니면 어떻게 나올지 이제 그거는 뭐 두고 봐야겠지만 예. 만약에 이번 결과가 같은 결과가 한 7, 8군데 신년 조사에 나온다. 그러면은 상당히 영향이 그 정치권은 요동칠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기는 결과가 몇 개, 지는 게 몇 개, 이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점점 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핵폭풍 같은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